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 원격 수업 6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준비가 잘 되었나요? 자, 지난 3시간 동안 선생님이 영상에서 골라 학습하는 한자어를 2개씩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교과서의 성어를 2개씩 그냥 한자가 점점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른 방법과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유튜브 영상을 먼저 시청하면서 역시 자막에서 한자어들을 메모하고 찾고 싶은 한자어 2개를 골라 사전 찾아서 기록하는 것은 과제로 학습지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세종대왕 훈민정음 이렇게 되겠고 영상은 강의 부분만 보면 되니까 오늘도 5분에서 5분 5초 정도까지 보고 다시 수업 영상으로 돌아주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다 잘 봤습니까? 자, 그럼 영상에 나온 한자어 중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한자어가 뭘지 먼저 함께 읽기 1번 예시 문장을 보고 갈로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땡땡땡 세 글자다 그죠? 땡땡땡 이것을 골고루 갖추어야 훌륭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재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나 지혜가 풍부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도 잘 아우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몸이 또 건강해야 되겠죠.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학습지 함께 읽기 1번에 한번 적어 볼까요? 한자로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 사람 이름에도 많이 쓰죠. 첫 번째 한자는 지혜 지자입니다. 지혜지. 두 번째 한자 잘 쓰죠? 자, 두 번째 한자는 덕자입니다. 한자가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자, 세 번째 한자 더 어렵네요. 획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한자는 획은 많지만 앞에 두 한자랑 비교해서 결코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한자는 여러분 쓰기 쉬운 한자가 쉬운 한자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가 쉬운 한자인 거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이 뭐냐면 몸, 체. 자, 몸이라는 뜻의 말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지, 덕, 체 모두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와 덕과 몸이네요. 자, 예시 문제의 지, 덕, 체 쓰면 되겠고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교육에서 나타내는 말로 지육, 덕육, 체육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세 가지를 통틀어서 압축적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육자는 기를 육자입니다. 양육, 보육, 육성 이런 말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럼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봅시다. 지는 지혜 지자니까 사람이 인재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약간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에다가 지식이라는 뜻도 넣어줘도 괜찮겠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라면 지혜겠지만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도 많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인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음과 인품도 괜찮은데 인격, 인품도 괜찮아요. 이런 걸 지금 덕이라고 얘기한 거고
마지막 체는 몸체자니까 몸, 신체겠죠. 그 다음에 그냥 몸이 아니라 건강한가 아닌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덕재란, 지혜지식, 마음과 인격, 몸 건강 이것을 압축적으로 세 글자로 지덕체가 갖추어졌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잘 준비됐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인재일 것이다. 그러면 세종대학교에서는 지덕체 중에 뭐가 부족했을까요? 지금 지덕체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뭐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종대왕께서는 공부하고 뭐 이런 데는 멸종하셨고 사람도 잘 다루었으니 지덕은 괜찮았지만 체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바람에 연구하는 바람에 뭐 눈을 잃는다든지 실명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정조대왕은 정조는 그 세 가지를 두루두루 잘 갖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덕독자 4번 적어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사진 밑에 지난 앞 수업 때 다 했던 얘기인데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밑에 한글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이 이미 있는데 또 한자를 계속 그러면 알아야 되느냐? 한자를 다 외우진 않더라도 한자를 이용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말에 어울리는 한글이 있지만 한자를 겸용하여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말의 단점, 단어를 잘 만들면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 근데 한자는 어휘력이 장점이더라. 그래서 한자의 어려운 거는 빼고 단점은 빼고 그 장점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그래서 한글에다 한글과 한자의 장점을 이렇게 합했더니 단순히 한글이 우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국어, 한국어의 능력이 극대화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우리말을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자에 대한 의존도는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자의 장점만 우리가 잘 쓰고 있으니 이대로만 잘 유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교과서 익히기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잠깐 볼까요, 그럼? 자, 31페이지에 있는 위에 두 개 성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반사, 두 번째 여반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의 글씨체 때문에 한자 모양이 좀 다른데 두 번째 한자 있죠. 두 번째 한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지금 잠시만요. 글자가 다시 씁니다. 위에 잘 안 써지네요. 밑에 다시 적습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왼쪽 부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변 부분에 한자 모양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변 부분만 원래 이게 밥사자고 먹을 식자인데 먹을 식자가 붓으로 쓰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위지혜처럼 교과서처럼 써도 되고 선생님이 쓴 것처럼 써도 됩니다. 우리 지금 학습지에는 선생님이 쓴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메뉴의 두 성어를 보겠습니다. 다시 학습지로 돌아갈게요. 자, 교과서 익히기 1번 예시 문장 먼저 봅시다. 요즘은 워낙 가짜 뉴스에 속는 일들이 땡땡땡이라. 뭡니까? 웬만한 화제거리에는 놀라지도 않아. 자, 가짜 뉴스에 속는 일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죠. 자주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럴 때 쓰는 성어 세 글자짜리. 자, 적어봅시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자를 먼저 적었네요. 자, 뜻을 그럼 한꺼번에 적어봐요. 차다자인데 이것도 지금 이게 1획이 돼도 되고 가로획이 1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마다 약간씩 다른데 필순에는 너무 여러분 한자 쓰는 순서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그 과제 우리 온라인 계약하기 전에 과제할 때 필순 익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과제가 있었죠. 그때 해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인 그런 틀만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필순을 찾아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차다자의 아랫부분도 이렇게 아랫부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쓱 내려도 무방합니다. 자, 위에는 다 있어야 되고 자, 되겠나요? 자, 첫 번째 한자는 아무튼 차다입니다. 차다인데 차로 읽을 때도 있고 다로 읽을 때도 있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옆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이 두 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는 밥, 반. 여러분 혹시 그 보통 흰 쌀밥에 국 넣고 반찬 몇 가지 해서 이렇게 먹는 밥을 백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봤나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술을 약간 곁들이는 경우가 있죠. 어르신들. 그럴 때는 반주, 술주자에서 반주라고 합니다. 밥에 식사에 곁들였다라고 해서 자, 마지막 한자는 일사자죠. 근데 이걸 한자 그대로 겉뜻 풀이하면 뭡니까? 차, 밥, 일. 자, 겉뜻 적습니다. 차를 마시고 뭐를 먹는다? 밥이겠죠. 밥사자가 나왔으니까.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히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있는 자, 속뜻 보세요. 속뜻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 예산일, 흔한 일이라고 하자. 사전에 다반사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한자어니까 예산일, 흔한 일이라고 좀 쉽게 쓰자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자, 다반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불교에서 쓰는 말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서 자기를 수양하죠. 수양을 하는데 이 수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선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특별히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막 뭔가 굉장한 걸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참선이라는 것은 마치 차나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불교에서 하는 말에. 그러면서 다반사 혹은 앞에 말을 더 붙여서 일상다반사 이런 말을 쓴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흔히 있는 일, 보통 일, 자주 있는 일, 흔한 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차다자 4번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옆에 참고 다의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 다라고 읽을 때도 있고 차라고 읽을 때도 있다. 자, 그러면 다라고 읽을 때는 다도 차를 마실 때 하는 그 예절 있죠. 그걸 다도. 다기는 차 마실 때 쓰는 도구 있죠. 컵도 있고 컵 받침도 있고 컵이 아니고 잔이죠. 잔 받침이나 주전자, 차를 끓이는 그릇 이런 것들, 걸러주는 망 같은 거란 이런 게 다 다기. 그 다음에 요즘은 다방 그러면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카페처럼 차를 주문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는데 보통 다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은 방방자예요. 우리 안방, 작은 방 할 때 방자입니다. 그럼 차로 읽는 경우는 차례, 그 다음에 녹차, 무슨 차 할 때 차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요 차례 있죠, 차례. 차례는 차례라고 읽을 때도 있고, 잘 보이나요? 차례라고 읽을 때도 있고, 다례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한자인데도 차례, 다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차 혹은 다. 같은 한자를 쓰는데, 차다자를 쓰느냐, 차라고 읽느냐, 다라고 읽느냐, 두 가지인데, 차례라고 할 때는 위에 나온 이 차례는 명절에 제사 지내죠. 제사 지냈는데,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제삿날이 돼서 돌아가신 날에 드리는 제사는 상에 음식을 엄청 많이 차리고 사람들로 되게 엄숙하게 뭐 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근데 명절에 드리는 차례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낮에 간단하게 드립니다. 간단하게 드리는 제사죠. 명절 낮에 간단하게 드리는 제사를 차례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달에는 자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 행하는 어떤 예절, 의식, 예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이나요? 자, 그래서 차례, 달에는 한자는 같은데 음을 차로 읽을 때도 있고 다로 읽을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필기 이제 지우고 화면을 좀 더 내려볼게요. 마지막입니다. 교과서의 계기 2번. 역시 31쪽에 있었던 두 번째 성어입니다. 예시 문장 보세요. 자, 여러분 같은 영웅 장사가 그까짓 것 좀 해내기야 땡땡땡 아니겠습니까?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땡땡땡은 힘들단 말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영웅, 대단한 장사들이라면 그까짓 것쯤이야 금방 쉽게 해낼 수 있겠죠. 이런 표현이죠. 이럴 때 쓰는 성어입니다. 쉽다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성어. 한자를 먼저 적어봅시다. 자, 왼쪽에 이 한자가 여자 여자죠. 근데 옆에 입구자가 더 붙은 거예요. 자, 이거는 같을 여 같다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는 돌이킬 반자죠. 한번 쓴 적 있습니다. 돌이킬 반. 자,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한 곳. 자, 지금 아랫부분에 손수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손수자죠. 손수자. 그럼 손과 관련된 단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의 부위 중에서 손바닥 장. 그래서 무협지나 뭐 이렇게 약간 판타지, 무술하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손바닥으로 촥 하면 게임 같은 데도 나오죠. 그러면 손에서 바람이 촥 나가서 사람을 멀리 치기도 하고, 이걸 뭐래요? 장풍 그러잖아요. 장풍 그러는데 그냥 손바닥 장자라는 걸 알고 얘기하고 듣는 거랑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자, 여반장입니다. 여반장. 자, 예시 문장에 그러면 음을 다시 적어봅시다. 여반장 아니겠습니까? 손쉬운 일이시겠죠? 이 말입니다. 겉뜻 무엇을 뒤집는 것과 같다. 자, 돌이킬 반자가 뒤집다라고 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뒤집다. 그죠? 그래서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속뜻 초록색으로. 자, 일이 매우 쉽다. 쉬움. 되게 쉬울 때 쓰면 됩니다. 뭐 이거 할 수 있어? 여반장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래를 한번 볼까요?
맹자라는 사람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또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역시 공자랑 비슷했던 거죠. 유학의 공자 다음 맹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맹자의 제자 공손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손추라는 제자가 스승한테 묻는 거죠. 스승님, 제 나라 제상이 혹시 되신다면 관중 안영보다 공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중 안영이라는 이 두 사람이, 안영은 선생님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관중이라는 사람은 춘추시대 있죠. 춘추시대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제나라의 환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을 가장 강력한 군주로 만들었던 제상입니다. 제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제상은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거, 임금 다음 자리, 거의 임금 역할을 하는 제상 자리에 있었던 관중과 비교를 한 겁니다. 자기 스승을.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간단하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여반장과 같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역할을 맡으면 실제로는 제 나라의 왕 정도는 여반장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제상이 아니라 왕노릇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맹자가 했는 말은 뭡니까? 쉽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됐나요? 빠진 거 없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습지가 한 4장 정도 이런 식으로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학습지가 이렇게 오래 쓸 줄 모르고 쌤이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그대로 해야 할지 바꿔야 할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한문은 원래 중간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수업에 참여하면 되겠고, 단 학습지를 잘 필기해서 잘 모아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지금까지 작성한 학습지들을 모두 한꺼번에 사진으로 찍어서 한꺼번에 올려서 검사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 4장 정도 더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